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이나 제가 주변에서 지인으로 보는 분들 중에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만나보고 있고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공하는 요소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가령 이제 뭐 인사도 잘해야 되고 뭐 조직 관리도 잘해야 되고 아이템도 고도화해야 되고 또 새로 뭐 또 신규 아이템도 개발해야 되고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CS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신규로 또 신사업도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너무 많아요. 이 안에서. 그리고 갈등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되지, 세금 문제도 있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능하게 한다고 해서 사업에 성공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요소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필요한 게 있어요. 본질적인 게. 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그 말은 제가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르고 경력이 다르고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난 다만 이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작게는 한 2천만 원 보셔도 성공했다는 분도 계시고 80억 벌어도 만족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200억 그다음에 500억도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뭐 넘사벽이라. 다만 동일한 요소가 있어요. 진짜 난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들한테도 꼭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 이게 뭐냐면 진짜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분들은 공통된 요소가 그게 있어요. 본질적으로 시작점이 다른데 뭐냐면 즐거움이야. 즐거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대구에서 재활 PT 하시는 분인데 이분 진짜 거기서 유명한 분이거든요. 다른 데보다 비싸게 받아. 근데 문전성시야. 왜 그럴까요? 이분이 재활 PT라고 그랬죠. 재활 PT. 이분이 어떤지 아세요? 진짜 나도 놀랐는데 10년, 15년을 의료인 분들이 보시는 그 의학 서적을 독파를 합니다. 놀랍게도.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직업적으로 돈만 벌려고 이렇게 했었으면 그런 게 나왔을까요? 절대 안 나왔어요. 절대로. 오늘 그리고 그 휘낭시에 만드시는 선생님이라고 오셨거든요. 이분은 어떤지 아세요? 업력은 5년 정도 되셨는데 문제는 이분은 그거 하려고 그 레시피 하나 하려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분들 만나시고 그다음에 레시피 연구하시고 수백 번을 실패하고 수천만 원 들여서 돈이 많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즐거우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도 계시냐면 답례품을 만드시는데 이분이 호두 정과를 하시는 분이에요.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 나이는 28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수십억 매출나는 분입니다. 답례품 시장에서 호두 전과로 이제 강자신데 이분이 어떻게 됐나 내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젊은 나이에 완전 본투비 사업가네? 봤더니 이분은 이거 성공시키려고 진짜 수백 번을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또 실험해서 호두 전과 같은 거 만들 때 어떠냐면 끈적끈적거린대요. 뜯어내기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조금만 관리를 잘못해도 바람이 드는데 가기만 해도 호두가 금방 눅눅해지고 쩐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수백 번 실험을 통해서 그런 조건을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서 한 번 먹기만 해도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삭바삭하고 몇 개월이 지나도 똑같다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답례품 받으면 어때요? 하나 받아보면 다음날만 되면 완전히 냄새나고 딱딱해서 못 먹어. 이게 답례품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잖아요. 거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백 번씩 잠도 안 자면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이게 즐거움이야. 즐거움. 자기가 즐거워서 그런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즐거움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왜 실패할 수 없느냐면 저는 성공이 이 지속이라는 말하고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즐거움이 이 지속을 줘. 즐거움이 왜 중요하냐면 얘는 이런 거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대표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니 수백 번 실험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 공장 만들 때도 대출 받아서 공장을 설립을 했다는 거야. 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지?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사업화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매출이 하루라도 안 나오면 그 기분이 그 피 말리는 기분이 어떤지 그건 겪어본 사람들만 알거든요. 이분한테 물어봤어. 아니 호두 정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그 수백 번씩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공장까지 세워서 그걸 하신다고요?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죠. 무조건 된다는 거야. 그 일념 하나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두렵고 떨렸대.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대.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즐거움이라는 건 그걸 줘요. 여기서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더라고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높은 것 때문에 당장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미래일지라도 이런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겠지. 현재는 어때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몰라. 결과가 없는 상태지 현재. 미래에는 망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가 않아. 즐겁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해. 난 무조건 될 거야 라는 그거야. 그래서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는 힘이 생깁니다. 무조건 즐겁게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니야, 이게. 그런데 그걸 인내하게 해준다고요. 이건 마치 이런 거야. 3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일을 계속 해야 돼. 똥통 속에서 일을 해. 아주 악조건이야. 근데 3개월 있다가 5억 준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못 버틸까? 현실의 고난을? 아이, 기쁘게 즐기지. 이건 마치 이런 거라니까. 사막에 조난을 당했는데 처음 조난 당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하루 이틀 못 견딥니다. 그 땡볕에서. 왜냐면 희망이 없거든. 근데 어때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50년도 살고 100년도 살아요. 그 땡볕에서. 그럼 어떻게 돼? 결국엔 만들어내. 왜? 지속을 하니까요. 여기서 그게 나옵니다, 이게. 그 미래가 만들어져. 근데 이 미래는 어떻게 돼? 이런 분들이 더 크게 성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미래가 과거가 돼. 이미 성공한 과거가 돼버려요. 이분이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고 닭곰탕, 곰탕으로 성공을 먼저 1차 해보신 분이에요. 자기는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 요식업 이런 거에 좀 맞았겠지, 아무래도. 과거에 성공이라는 게 하나 생겨버리니까 이게 현실의 고통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신사업을 자꾸 집어넣어도 과거에 그 성공한 경험이 있어서 결국엔 현실을 또 금방 이겨낸다니까. 이것도 미래의 성취를 만들어내요. 사막에서 조난당했어도 아주 시원한 물을 먹어봤을 거 아니야, 예전에. 몇 번 탈출해본 사람들은, 베어 그릴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뭐 어차피 나가가지고 시원한 사이다 먹을 건데 뭐. 그런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미래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기쁘게 이걸 감내를 해요. 이게 즐거움이 주는 진의야. 그런 일을 해야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실패는 안 한다는 거지. 100%의 확률로. 그래서 이분들이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본질은 뭐냐면 아이템이 일단 되게 좋아야 돼요. 아이템이 되게 좋아야 돼. 그러려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백 번씩 잠도 안 자면서 레시피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남들 10년, 20년 걸리는 거 2년, 3년 만에 뚝딱 끝내버립니다. 참고로 여긴 더 빨리 끝났어요. 3개월 만에 만들었대요. 이 수십억을 만드는 그 호두 전과 있죠? 이거를. 나머지 한번 성공의 경험이 있으니까, 곰탕으로 성공한 경험이 한 번 있으니까 얘는 3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유일한 성공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지금, 예전에는 돈 걱정이 되게 많았던 분인데 지금 이제 100억이나 200억은 저는 의미는 없고요. 이제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기업들한테 대량으로 납품하고 이 산업 자체에서 지배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스케일이 말도 안 될 거였죠. 저희는 어떻습니까? 한 50억, 100억 정도 매출로 하면 좋겠다. 순이익률도 물론 컸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수치로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런 수치를 이미 떠나버렸어요. 이게 바로 즐거움이 주는 힘입니다. 왜? 수백 번씩 연구를 하죠, 이렇게? 그러면 아이템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 아이템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즐거움이 주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싫어. 그냥 직업이고 그냥 출근해야 돼서 출근하고 그냥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건 절대로 이런 사이클을 만나지 못해요. 선순환을 만나지 못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즐거운 일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사업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아이템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이거 아주 가불기지. 이거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아이템이라는 건 결국엔 사업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라는 건 성공하려면 좀 모르는 것보다는 많이 알수록 성공 확률도 높아져요. 근데 많이 안다는 건 거기에 이제 곱셈의 법칙이나 제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건 바로 이제 즐거움에서 오는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배우려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 즐거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왜냐면 현실에서 분명히 고통이 있거든요. 이때 다 배우는 거거든요. 언제 배워? 수백 번씩 실패할 때도 배우고요. 책에서도 배우고.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만약 우리가 인사 조직이 잘 안 됐어. 인사 관리가 잘 안 돼요. 조직 관리가 잘 안 돼요. 또는 아이템을 고도화시킬 수 없어요. 맨날 저가 아이템만 나오고 고가 아이템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고객 불만을 응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업을 스케일업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나만의 경험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책을 보고 멘토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하죠. 그러니까 책만 봐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참조하는 게 책이라는 거지. 책 자체는 성공의 원인은 될 수 없지만 성공을 도와주는 강력한 조력자는 된다는 점, 이거 가외로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이템, 좋은 아이템은 어떻게 만드냐. 결국엔 아는 게 많아야 돼. 아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아는 것이 많다는 건 뭔가 선행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움이라는 거예요. 배움. 나 지울게 이거. 사업이 성공하려면 적게 아는 것과 많이 아는 것,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당연히 많이 아는 게 유리하겠죠. 아는 것이라는 건 반드시 선행하는 지표가 있어요. 보통들은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그 선행 지표가 뭐지? 결혼이잖아요. 혹은 남녀의 만남이겠죠? 남남은 아닐 테니까. 이것도 선행 지표가 있네? 뭐냐면 배움이라는 거예요. 배움. 이 배움은 어디서 나오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이템, 사업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있다고 해서 배우면 그게 도움이 될까? 절대 안 돼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배움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요. 그럼 책에서도 배우겠죠?
뭔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뭐 CS에서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어떤 뭐 프로그램을 잘 모를 때, 아니면 뭐 사업을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도 모를 때,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 마케팅 하나도 모를 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걸 다 할 때, 그다음에 실패도 있고, 또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를 당해서 돈을 한번 다 쭉 빨려보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라고 표시를 하죠. 우리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개처럼 비참하게 버려지고 다 좋아요. 다 좋은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배움이거든.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후행으로 아는 것이 많이 생겨요. 아는 것이 많이 생기면 사업의 성공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사업 성공은 본질적으로 하신 분들 다 아시죠? 결국은 인간관계야.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잘 알고 또 나의 니즈까지 잘 맞춰서 균형을 이루느냐가 결국엔 사업이거든요. 아이템? 사실 아이템은 그냥 어디서 갖고 와도 돼요. 중요한 건 많이 아는 거야. 뭔가를 다방면으로 많이 알게 돼. 그리고 사업을 해보시면 직원 단에서 끝난 분들보다 직원 20년보다 사업 1년이 훨씬 배우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좀 오버했지만 정리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통점이요. 이 사업이라는 게 우연히 성공할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적성이었을 거야. 분명히 그분의 재능이었을 거고 타고난. 그게 안 되면 사업은 아까 지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지속이 되지 않아요. 사업은 지속이거든요. 지속이 안 되면 사업에서 성공했다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즐거워하는 거. 내가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게임이든 이거든 아니면 뭐 글을 쓰는 거든. 참고로 저희 회사에 뭐 조 팀장이 있는데 조 팀장은 뭘 좋아하냐면 영상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글 쓰는 걸 아주 귀신처럼 좋아합니다. 참고로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해. 이게 그분의 즐거움이야. 또 우리 김준현 총괄은 뭘 좋아하냐면 글 안 좋아해. 영상을 되게 좋아합니다. 영상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는 영상만 보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까지 막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높은 자리에 계신데. 그래서 내가 그럼 본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거를 그럼 나는 즐거워하는 거지? 라는 거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눈만 떠 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플러스 재무적인 성과가 나오는 거면 좋겠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 가치가 좀 있는 거. 요즘은 뭐 그런 게 단순히 뭐 구획화되고 정해져 있진 않아요.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습관이라는 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습관화가 된 거거든요.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습관이 됐다면 그것도 나한테는 즐거움이 된 거야. 그렇게 바뀐 거죠. 하지만 사람 본성상 뭐 그러긴 어렵긴 합니다만 내가 주로 하고 싶은 거,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라는 게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충분한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그때 뭐 할까? 그게 바로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강제로 하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그 분야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뭐구나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또 찾으려면 또 그 관련된 책을 보시면 되겠죠. 정리한다면 딱 하나예요. 성공하는 방법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냥 두루 많이 알아야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이런 말 할 수 있죠. 다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 분야에서 최소한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수준을 가고 싶다면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했을 때 실패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는 제가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가장 즐겁거든요. 야, 요지는 100억, 200억이 아니야. 네가 지금 즐거운 일을 하고 있니? 그것만 중요한 거야.